머리가 아프시다고? 삼성이라고 그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 그 본인 이름 장명희 씨, 장명희 선생님이시구나. 머리가 아프시다고. 또 이름 바꿔주세요. 삼성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삼성에서 조사 왔나 해가지고.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갔다 오셔도 되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음, 지금 컴퓨터로 듣고 계시군요. 괜찮아요. 정양섭 선생님은 다른 공부하고 있어서 매일 밤을 새시고 계시는군요. 이 공부는 맞아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얼굴 보이는 저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그 점 3개 보이는데 거기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름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막 그 밤을 새우고 하는 건 재래식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능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쉽게 쉽게 공부를 하셔야지. AI를 곁에 두고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피곤하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박유진 선생님은 오늘 카메라를 안 켜셨네? 예, 잘 보입니다. 어, 예빈 선생님도 오늘은 카메라를 끄셨네? 예, 가급적이면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그 얼굴 보면서 그 얘기를 해야 이렇게 그 교감도 되고. 제가 지금 카메라 끄고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집중을 못 하세요. 예, 맞아요. 쉬는 시간에 잠깐 끄셨구나. 예. 예빈 선생님은 아까부터 계속 꺼져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잘 모르시는 그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강의라서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뒤에 오신 분들은 지금 슬라이드 못 받으셨잖아요.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도 전부 클로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추가해서 이제 조금 몇 개 추가는 했는데, 전부 다 그 클로드가 만든 거예요. 얘가 너무 어렵게 만들면,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서 강의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강의로 다시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따가 Q&A 시간에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학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수업이 이제 향후 레포트 쓸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레포트 쓸 때도 도움이 되니까, 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잘 해서. 자, 그리고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좀 별로라서요. 가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자, 인터뷰를 조사해서 리서치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생한 증언, 그리고 전문적인 통찰,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해서 선정을 해서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취재. 그래서 그 인터뷰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거치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뷰 장면을 찍기도 하죠. 녹음 녹화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야 이제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넣을지 뺄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찍어올 때는 녹음을 해올 때는 전부 다 이제 다 해옵니다. 요즘에 기자들은 휴대폰이 너무 좋으니까 휴대폰에 그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 짐벌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인터뷰어를 이렇게 뭐 바스트 샷 정도로 이제 잡아놓고, 어, 자기는 화면 밖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유형을 보면 일단 뭐 전문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뭐 학자나 교수나 연구원 이 사람들을 이제 주로 섭외를 하겠죠. 근데 이 섭외가 사실은 쉽냐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네가 뭔데 와서 인터뷰 하려는 거야. 나 인터뷰에 응하지 못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전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든가 또 현장의 목격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터뷰를 끌어내기도 하겠죠.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 인터뷰는. 그다음에 일반인도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대, 다양한 연령층, 를 대표해서 아니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이제 경상도 지역 사람들, 전라도 지역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특정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노숙자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노숙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인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할 때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섭외를 하려면 나에 대해서 뭔가 밝혀야죠. 그 섭외를 성공하기 위한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로 메일 같은 거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당사자나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인데요라고 해서 누구를 밝히죠. 어떤 채널인지도 밝히죠. 그래서 우선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모시기 PD인데요 라고 이제 자기소개를 해요.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하죠. 어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좀 하실 수 있나요?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 설명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은지라고 해서 그 인터뷰 목적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메시지나 메일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조건도 명시를 해야 되겠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요. 어디에서 만나면 좋을까요? 뭐 야외도 좋고 실내도 좋고 어디 커피숍도 좋고 뭐 장소 그리고 일정 언제 며칠 날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하거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오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인터뷰 섭외됐으니까 이제 카메라 들고 가서 바로 찍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덜렁 가면 안 돼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반드시 촬영 동의서라는 거를 반드시 준비해서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그렇게 되면, 나는 인터뷰까지는 응했지만 내가 화면에 나오는 걸 나 허락한 적 없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가서 사전에 그 영상 혹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분명히 그 밝히고 사인을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배탈이 없게 돼요. 없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 그 동의서는 어떻게 동의서는 어떻게 받느냐? 받느냐? 여기 지금 여기 자료 지금 자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카이바라고 하는 카이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클로드에서 클로드에서 만든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지금 지금 채팅창에 그 채팅창에 자료 그 자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일단 일단 보시고 보시고 그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카이바라고 카이바라고 명명이 되어 명명이 되어 있지만 있지만 카이바라고 안 하고 카이바라고 안 뭐 하고 뭐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름을 거기다 이름을 거기다 쓴다든가 쓴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내용을 내용을 잠깐 잠깐 보면은요.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보통 촬영 촬영 그 촬영 동의서 같은 동의서 거는 같은 조금 거는 조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여기는 조금 조금 그 정확하고 정확하고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만들어 놨습니다. 놨습니다. 예, 예, 법적인 법적인 그런 그런 이제 그 이제 그 자료로 자료로 나중에 더 나중에 더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그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여기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법 15조 15조 17조, 17조, 저작권법, 저작권법, 그 다음에 그다음에 민법상의 민법상의 초상권 보호 초상권 보호 규정에 규정에 따라서 따라서 이 이 동의를 동의를 받습니다라고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 그 되어 되어 있고 있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이제 수집과 이용 수집과 이용 주체, 주체, 어디에서 어디에서 활용할 활용할 건지를 건지를 밝혔죠. 밝혔죠. 카이바 카이바 프로덕션이라고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하는 데서 데서 이걸 이걸 수집하고 수집하고 수집하려고 수집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합니다라고 걸 하는 걸 했고요. 했고요. 그 그 다음에 다음에 촬영 촬영 목적이나 활용 목적이나 활용 범위 범위 등을 이제 등을 이제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쓰겠다라는 거죠. 쓰겠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촬영되는 촬영되는 영상이나 영상이나 사진은 사진은 다음 다음 목적으로 목적으로 활용되며 활용되며 동의하시는 동의하시는 부분에 부분에 체크해 체크해 주세요라고 주세요라고 해서 해서 뭐 홍보 뭐 홍보 자료를 자료를 만들 때 만들 때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들어갈 수 얼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당신이 이야기한 이야기한 내용이 내용이 들어갈 수 들어갈 있다. 수 있다. 소셜 소셜 미디어에 미디어에 올라갈 수도 올라갈 있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송에 사용할 방송에 수도 사용할 있다. 수도 있다. 교육이나 연구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목적으로 활용도 할 수 활용도 할 있다. 수 있다. 또 또 상업적인 상업적인 광고, 광고, CF나 CF나 마케팅에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사용할 있다. 수도 있다. 기타 뭐 기타 뭐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부분이 사용할 있으면 부분이 이 있으면 기타란에다가 기타란에다가 거기를 더 거기를 더 이제 이제 작성해서 작성해서 앞에다 앞에다 체크를 체크를 하게끔 하게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만들어 놨고요. 놨고요. 수집하는 수집하는 항목이 항목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여기 이름, 이름, 연락처, 연락처,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수집할 수집할 거고, 거고, 예, 예, 생년월일이나 어떤 생년월일이나 어떤 소속, 소속, 이메일 같은 이메일 거는 같은 거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쓸 수도 쓸 수도 있고 안 있고 쓸 안 수도 쓸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촬영 촬영 정보에는 정보에는 초상권, 초상권, 신체 신체 음성, 음성, 영상, 영상, 사진이 사진이 다 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해당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나중에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안 문제가 안 되려면 되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예, 동의자가 동의자가 별도의 별도의 철회 철회 요청이 요청이 없으면 없으면 5년 5년 정도는 정도는 보유됨을 보유됨을 알려 고지하셔야 돼요. 고지하셔야 돼요. 5년 정도 5년 정도 보유됩니다. 보유됩니다. 예, 이거 숫자 이게 숫자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1년 1년 아니면 아니면 촬영일로부터 뭐 촬영일로부터 뭐 3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뭐 해서 이 이렇게 해서 내용 이 내용 바꾸시면 되고 바꾸시면 되고 법령에 법령에 따라서 따라서 필요한 필요한 경우 경우 해당 해당 기간 기관 동안만 동안만 보관되고 보관되고 동의는 동의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철회할 있다. 수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철회하면 철회하면 바로 바로 이제 이제 중단된다. 중단된다.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제3자에게 될 수도 제공이 될 수도 있겠죠. 있겠죠. 방송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또 미디어 미디어 제작사, 제작사, 광고 광고 대행사의 대행사의 그 그 활용이 될 활용이 수도 될 있기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용을 반드시 반드시 밝혀놔야 밝혀놔야 됩니다. 됩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온라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플랫폼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요구하는 있기 경우가 때문에 있기 그럴 때문에 그럴 때는 때는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있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우리 회사가 회사가 위탁하는 위탁하는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업체라든가 업체라든가 하청을 줄 수도 하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데서 할 수 할 있고 수 있고 초상권 초상권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사항 사항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동의 동의 거부를 할 수도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거부에 따른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불이익은 있을 수도 있을 있고 수도 있고 예, 예, 동의 거부 동의 거부 시에는 시에는 촬영 촬영 자체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있다. 당신 당신 뭐 뭐 그림을 그림을 사진을 사진을 영상을 영상을 찍어갔지만 찍어갔지만 동의를 동의를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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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해도 촬영을 해도 이제 이제 사용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 불가능할 있다. 수 있다. 그다음 철회 그다음 철회 방법도 방법도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메일로 이메일로 전화로 전화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철회 철회 가능하다. 가능하다.
특히 문제되는 건 이거죠. 이제 미성년자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 14세 미만은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예, 촬영해도 돼요. 오케이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후견, 후견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당사자도 오케이를 해야 되지만 이 14세 미만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되는 혹은 후견인이 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출처에 대한 이거를 밝혀야 되겠죠. 네, 제가 받아가는 사람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주셔야 나한테 뭐 처리하겠습니다. 아, 저거 아까는 오케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연락처, 담당자 이름 해서 이제 쭉 밝혀 놓으셔야 되고 여기 개인보호 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담당자 이름 뒤에도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이 회사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주세요. 아까 오케이 했는데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동의 확인 여부, 필수 항목 있죠. 개인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수 항목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초상권 활용 이런 부분에도 그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돼야지 그 양반 인터뷰한 거를 자료에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싫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죠? 동의자의 정보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4세 미만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의자 본인의 서명도 받지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밝히시고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대충 내용은 저겁니다. 저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받을 건가, 저걸 더 약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식으로 만들면 문제 소지가 없으면 되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면 법적으로 많이 다투게 되는데, 그때는 그 동의서에 저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법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꼼꼼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보호법,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그 동의서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클로드에다가 시켰어요. 정말 잘 만들었죠. 클로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봐도 너무 잘 만들어요. 딱 맞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클레버 프로덕션이라고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동의서를 받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구만 수정해서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인터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이제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놓고 안전하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촬영 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서 사전에 가서 동의서 받고 인터뷰를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지 인터뷰를 하는 이제 목적이 있겠죠. 내 이제 주제, 콘텐츠와 관련된 그 주제에 어떤 적합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전 질문지도 미리 가서 이제 요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양반이 그냥 뭐 인터뷰를 하니까 장황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내용에 관해서만 이제 답변을 끌어내게끔 하는.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 취재를 하는 작가가 이런 사전 질문지도 사실은 사전에 가서 만들고 촬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종 편집본을 만들게 되면 우선 이 인터뷰를 하셨던 분에게 이 편집되어 있는 것을 먼저 공유해서 보여드립니다.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올려도 될까요? 라고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내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아유 안 되겠는데요. 거절하면 유튜브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편집됐는데 괜찮으실까요?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후 컨펌을 받습니다. 당연히 인터뷰를 하려면 이 전문가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도 그렇고 처음에 다 거절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거절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3번 정도는 이 컨택을 해서 그 섭외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연출자 혹은 작가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 레퍼런스 영상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느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영상 분석을 종종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레퍼런스 분석 보고서에 보면 이런 단계를 이제 쭉 거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영상 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중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해서 추가로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분석을 먼저 해라. 오프닝부터 전개 또 클라이막스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구조 분석을 해라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잖아요. 그럼 클로드가 이거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배우고자 하는 건 요거죠, 요거.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요거에 대해서 배워서 나중에 써보려고 하는 거니까, 연출 분석 보고서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카메라 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편집은 리듬감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래픽을 활용했는지, 연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달라.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BGM부터 시작해서 효과음이나 나레이션 스타일이 어떤지 이것도 같이 분석 보고서에 담아달라. 그 다음에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시청자들에 대한 어떤 평판, 조회수, 댓글, 뭐 반응,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같이 그 보고서에다가 같이 넣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스킬 장착한 거 영상 부분 분석 보고서는 그냥 쫙 만들어주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 보고서를 만들 게 아니라 특히 이런 거 연출 분석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유튜브가 인기가 굉장히 높고 그 조회수가 폭발적인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은 이런 거 반응 분석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저 반응을 했냐, 조회수가 갑자기 왜 늘었냐, 댓글 반응까지 다 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라라고 해야 이제 정확하게 그게 왜 대박 터트린 그 유튜브 영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 노트에 이제 작성 항목들이 있는데요. 영상 제목과 채널명, 뭐 길이, 타임라인, 뭐 캡처 장면 이런 것들 이제 캡처를 할 수 있으면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메모 같은 거 해놓으면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특히 요거예요. 특히 요거. 요 분석 보고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배울 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이 레퍼런스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공부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분석 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죠. 뭐 잘 만들어진 영상은 당연히 잘 만들어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이거 영상 분석, 레퍼런스 영상 분석 보고서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영상에는 뭐를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내 영상에 참고할 아이디어는 뭔지 이것까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클로드가 이제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퍼런스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곳,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3사, KBS, MBC, SBS 여기를 통해서 뭐 드라마를 레퍼런스 해도 되고 다큐멘터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뉴스를 해도 되고 별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EBS는 뭐 다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EBS 뭐 프라임 이런 이제 그 거기에 가면 그 정말 볼만한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 그래서 음식 어떤 콘텐츠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많은 그런 이제 그 영상이다.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이 분석 보고서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것, 저기 뭐야,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멋지게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이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고 배울 점과 내 영상에 요거 대신 나는 요거를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전부 다 그 실사 촬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성형 AI로 만들기 때문에 생성형 AI 만들 때도 이런 분석을 먼저 해놓으면 AI로 뭐 인물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물 캐릭터를 똑같이 뭐 제니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가 뭐 세계적으로 그 막 히트한 아파트 이런 것도 아파트라고 하는 오디오를 놓고 영상은 다른 걸로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레퍼런스 분석을 많이 하셔라.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내가 찾아온 정보, 그 찾아온 정보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팩트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가짜 뉴스인지 허위 정보인지를 걸러내는 방법. CRAAP 테스트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성, 정보가 얼마나 최신의 정보인가. 뭐 열심히 가서 찾아왔는데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최신성이라고 하는 커런시에 이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관련성. 내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정보다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림 예쁜데 엄청 잘 만들었던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버려야 돼요. 왜? 내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단어, 예쁜 단어 다 찾아왔는데 시를 막 쓰다 보니까 내 주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 단어가 아무리 예쁘고 나는 꼭 쓰고 싶은데 해도 버려야 돼요. 그건 주제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위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처. 저자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래서 아까 논문 사이트부터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명한 교수들이라든가 석박사 정도의 이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위와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블로그가 쓴 글이다라고 하면 권위성에서 떨어지겠죠. 이 권위성에서 떨어진 글을 내 과제물에 옮기는 순간 내 과제물도 권위성에서 떨어져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성. 정말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가. 그래서 보고서,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 정보 제공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주의해야 될 출처를 구분해 놨어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정부 공공기관의 자료, 프리즘 있었죠, 프리즘. 그 다음에 학술 논문, 그 RISS하고 KCI, 여기도 학술 논문 사이트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언론사, 방송은 KBS, MBC, SBS와 같은, EBS와 같은 방송 3사하고 그 언론도 그 뉴스를 다루는 그런 언론들도 사실은 공신력 있냐라고 봤을 때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들은 보수 쪽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쪽들은 뉴스타파나 이런 쪽은 또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신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공신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 전문 기관의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런 데서 가져온 것들은 이제 신뢰도가 그나마 높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익명의 블로그가 작성한 거,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그 SNS 게시물 이런 거라든가 광고를 목적으로 이제 그 광고의 어떤 문구라든가 카피로 사용했던 그런 콘텐츠들,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된 정보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이 블로그 글이라든가 출처가 불명확한 거,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과제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거에서 인용해서 글을 쓸 경우에 나의 글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 3개 이상의 독립된 출처에서 어떤 공통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에다 물어봤는데 얘 맞다고 그런다 그러면 오케이 이게 아니고 최소 3개 이상. 그래서 저는 클로드에서 뭐 과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클로드에서 만든 거를 제미나이에 가서 물어봐요. 퍼블릭시티 같은 데 가서 물어봐요. 리튼에다가 검색을 저기 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차 검증을 한 이후에 이상이 없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뭔가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 뭐 생성형 AI마다 그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보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걔가 이제 쏟아내는 말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못됐나를 확인해서 보고 걔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그 정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예, 한 번의 오보가 채널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영상 콘텐츠 때문에 내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내려야죠.
그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뿐더러 회복이 잘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이제 그 유튜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함부로 만들어진 영상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확실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전문가다운 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하는 이제 실질적인 그 실증 검증 방법인데요. 다섯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니다. 주장을 뭐 식별해내는데 검증이 필요한가? 그래서 팩트를 축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출처가 있을 수 있죠. 최초의 정보 발신처라든가 논문도 보면 인용에 재인용을 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원출처를 그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 국내 학술 논문,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 진짜 외국에 그런 논문이 있는지도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시면 물론 이제 학부에서는 국내 뭐 석박사 네? 국내 석박사 논문을 주로 해서 이제 과제물을 만들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외국 논문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진짜 그 논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양반이 그 뭐야 박사 논문을 쓰면서 거짓말로 외국에 이런 논문이 있다라고 했는지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건희 논문이 취소됐죠. 어디서 베껴왔더라. 베껴왔는데 너무 많이 베껴왔더라.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논문 취소가 돼요. 그 석사 논문 취소가 되면 그 윗단계의 논문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위가 다 사라져 버렸죠. 예, 김건희 박사였는데 갑자기 김건희 학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차 검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출처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뭐 정확한 확실한 이야기인지 결론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유형별로도 이제 뭐 숫자 통계 이런 것들이 뭐 데이터 같은 게 있겠죠. 그 데이터 출처가 정확한지, 조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어떤 시점에서 조사를 했는지, 표본 크기 같은 게 있는데요. 표본 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한 100명밖에 조사 안 해놓고 이게 만약에 뭐 한국인의 20대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표본을 너무 작게 잡았잖아요. 100명이 대한민국 20대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표본 크기가 적당한지 숫자나 통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논문에서 숫자와 통계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거든요. 특히 표본 크기를 만드는 요거 이제 대학원 가면 1학기 과정에서 요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나의 석사 논문을 쓸 때, 내가 논문을 쓸 때, 그 숫자 통계를 어떻게 가져와서 유의미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인용문 같은 거를 이제 끄집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쭉 했던 내용과 맥락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가져올지, 그다음에 그 발언 시점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그런 영상이다 싶으면 보수적인 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역기 이미지도 검색을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본인지 그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생성형 AI가 만드는 똑같은 진봉 같은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 소위 페이크 영상이라고 하죠. 그 원본 여부가 진짜 맞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원본 여부
조사 안 해가지고 뭐 이제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소송당해서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 기사 이것도 그 기자나 매체가 신뢰도가 높은지 꼭 뭐 조선 중앙 동아일보 거기만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죠. 한겨레 신문이 신뢰도가 높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취재원을 명시해야 되는지, 뭐 타 매체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라. 결국 책임은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작권 관계인데요.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배타적 권리로 창작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가지는 권리예요.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합니다. 꼭 이제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에는 그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저작 인격권은 뭐 초상권 대표적이죠. 그래서 함부로 내 얼굴을 찍으면 저작 인격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은 내가 만든 거를 함부로 누가 복제를 한다든가 허락 안 받고 공연을 한다든가 배포를 막 해버린다든가 또 2차 저작물 뭐 캐대언 막 유행하니까 캐대언에 나온 까치 호랑이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막 팔아버린다든가 이러면 저작 재산권에 걸리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할 때 발생되는 문제. 유튜브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하죠. 영상을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채널에 대한 경고가 나가고 3번 연속 경고 나가면 채널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벌었던 돈, 이거 전부 다 뱉어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소송의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특히 외국 혹은 이제 홈피 같은데 보면 이 라이센스 유형이 있어요. All right reserved라고 하는 이거 많이 보셨죠, 홈피에. 이 내용은 뭐냐? 모든 권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글씨체든 뭐든 문구든 뭔가 가져가면 당신은 책임지셔야 됩니다라는 온라인 리저브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가 그 회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CC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건부로서 어느 정도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출처는 표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영리를 조건으로 돈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닌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출처를 표기해서 사용하셔도 된다. 그래서 홈피 같은 데 보면 이런 구분을 잘 하시고 alright reserved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구나. CC라고 되면 출처 표기해서 사용해도 되는구나. 근데 영리 목적은 안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퍼블릭 도메인 가 있는데요. 저작권이 소멸 혹은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음원이든 영상이든 뭐 그래프든 사진이든 아무렇게나 갖다 써도 됩니다. 이건 사용 무제한 사용 가능한 거고 로얄티 프리라고 하는 이런 그 라이센스 유형도 있어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구매 후에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조건들을 달아놓기 때문에 조건들을 이제 조금 참고해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확인할 때 이게 반드시 무료인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게 대부분 그 영상물이나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래픽 올라가 있는 홈피에 대부분 이런 표시들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작권을 가장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소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음악, 그다음에 이미지나 사진, 그다음에 영상, 클립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데는 무료로 많이 사용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오디오 라이브러리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음악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자유롭게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돼요. 그다음에 아틀리스트하고 여기에는 이제 구독이 좀 필요하고요. 무료 CC, 아까 CC 보셨죠? 요게 CC예요, 요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위험한 게 있어요. 일반 유명한 가수의 음악을 함부로 사용한다든가, TV나 영화에 OST를 막 갖다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부분, 사진이나 일러스트도 마찬가지. 이 픽셀스라고 하는 데와 이런 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뭐 직접 촬영한 사진 당연히 무료로. 근데 이제 구글의 이미지라든가 타인 SNS에 사진 같은 거를 캡처해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도 픽셀스 비디오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에는 공짜로 올라가 있는 영상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픽사베이라고 하는 데 가면 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스토리블록스라고 하는 데는 구독을 이제 해야 되고요. 물론 직접 촬영한 영상은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갖다 쓴다든가 타 유튜브에 영상을 갖다 함부로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추천 유무료 사이트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건 참고로 해서 보시고 앞에 설명한 거하고 같아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는 무료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에도 뮤직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카테고리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월 구독을 해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이런데 참고하시고 영상도 참고하시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다음 효과음 같은 것도 있죠. 효과음 같은 것도 여기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음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서체, 디자인 같은 거를 하잖아요. 우리 자막 같은 거를 넣으려고 하면 한글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주 예쁜 서체들이 있는데 그런 서체들은 어떻게 써? 그런 건 이제 눈누 검색창에 초록창에 눈누라고 치면 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글 폰트들이 예쁜 폰트들이 많거든요. 공짜로 이렇게 배포되는 폰트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운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서체에 추가 입력을 하면 나중에 캡컷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막을 만들 때 이런 예쁜 글씨 서체 같은 것들을 이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할 건데 레퍼런스 이제 하는 겁니다. 기획안 주제에 따라서 이런 자료 조사들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지난번에 기획안 만드셨죠? 그 기획안에 대한 주제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검색용으로 필요한 핵심 키워드 아까 노인 빈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검색용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잘라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헌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ISS 이런 데 가서 데이터를 1, 2, 3, 4에서 쭉 뽑겠죠. 그다음에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그 인터뷰 대상자,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직함, 그다음에 섭외 방법은 아까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메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어떤 거를 봤는데 좀 괜찮더라라고 하는 거, 제목 달고 그 채널이 어딘지, 그다음에 거기에 배울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리서트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안을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거고, 뭐 구글, RISS 유튜브 등에서 이런 이 레퍼런스 영상을 만든다든가, 뭐 논문 이렇게 수집한 문헌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CRAAP 아까 배우셨죠? 이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접 실습을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그 아까 3영역 말씀드렸죠? 문헌하고 인터뷰 조사, 레퍼런스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리서치 할 때 체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문헌은 최소한 3개 이상 수집을 하고, 레퍼런스도 역시 2개 이상의 영상을 분석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고, 인터뷰를 할 거면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든 정보는 반드시 출처와 날짜를 기록하라. 그 다음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교차 검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개인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심층 리서치 자료 조사에서 그 영상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강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구성안과 시나리오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분석 보고서를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클로드에 스킬을 장착해 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보고서 써달라라고만 했는데, 오늘 추가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예, 그 추가해야 될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 분석 보고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영상을 다운받아서 클로드에 올려야 영상 보고서를 해주는데 긴 영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긴 영상 분석은 어떻게 요구하나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리튼이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해 주거든요. 다른 AI를 활용해서 일단 분석을 해달라고 하고 그 자료를 클로드에 이제 탑재를 한다든가, 지금 강의 자료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요? 궁금하시죠? 클로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얘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 PPT 슬라이드도 클로드가 만들었어요. 예, 최근에 파워포인트, 워드 이거는 이제 클로드가 아예 만들어줘요. 지금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클로드가 만들고. 그건 아니대요. 어떤 기술인지요. 저것도 제가 스킬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놨어요. 제 클로드에는 저거를 장착해 놨어요. 그래서 저걸 장착하니까 그거 슬라이드에 맞춰가지고 얘가 만들어줬어요. 일관성 있게, 전부 다. 그리고 얘가 이제 기본 포맷을 만들면 내가 그걸 보고 이건 추가해라, 이건 빼라, 이렇게 이제 다시 교정 작업을 해서 내용을 바꿔줘.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죠. 저거는 피드백을 많이 안 하고 거의 한 번 만들어 준 걸 가지고 거의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스킬을 일단 장착해 놓고 프롬프트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 제작 실무에 대해서 20강 강의를 하려고 한다. 20강 강의에 대한 그 구성을 해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거를 하는 바탕이 뭐냐면
요거 지금 책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립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유, 책이 잘 안 책이 보이네. 잘안 보이니? 책이 잘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제가 제가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로 사이트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공유되는 게. 공유되면 제가 제가 이게 이게 그 그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실무를 이제 실무를 이제 그 강의를 하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위해서 강의안을 강의안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강의안을 강의안을 만들까 만들까 해가지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책을 한 권 샀어요. 샀어요. 예, 이 이 책이 책이 KBS KBS 미디어에서 나온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책인데 이 이 언론사나 언론사나 방송사에 방송사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하는 취업 그 취업 준비생, 준비생, 그러니까 방송인의 꿈을 방송인의 가진 꿈을 취업 가진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생들이 보는 보는 기본 기본 서적이에요. 서적이에요. 가면 가면 면접에 면접에 활용을 할 수도 활용할 수도 있고 있고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것들을 물어보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고를 했던 게 참고를 했던 게 뭐냐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예요. 여기 나오죠? 나오죠? 파트 파트 1번부터 이제 1번부터 이제 시각 시각 영상화하는 영상화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방법부터 이렇게 프로그램별 프로그램별 카메라 카메라 렌즈 렌즈 요것들 있죠? 요것들 있죠? 피사계 비싸게 심도가 심도가 뭔지, 뭔지, 색수차, 색수차, 뭐 뭐 바디의 바디의 셔터 셔터 스피드, 스피드, 그 다음에 쭉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내려가면 이제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촬영에 촬영에 대한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만 쭉 부분들만 나와 쭉 나와 있는데 있는데 이제 이제 2차에 2차에 가면 가면 이제 이제 뭐야 뭐야 그 그 편집하는 편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것들을 이제 쭉 이 이 목차를 목차를 어 기본 기본 제공을 제공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을 내용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강의안을 강의안을 만들어라라고 만들어라라고 해서 해서 프롬프트를 준 프로모트를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저 목차를 목차를 따라가지고 얘가 따라가지고 쭉 얘가 쭉 이렇게 이렇게 그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책은 책은 그 그 언론고시를 언론고시를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어, 보는 보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방송 방송 카메라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요쪽에 이제 이쪽에 그 이제 그 입문하시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들이 주로 이제 보는 주로 보는 책이에요. 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목차를 넣고 넣고 강의 강의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만든 해서 거예요. 만든 거예요. 파일이 파일이 깨졌어요. 깨졌어요. 무슨 무슨 파일이요? 파일이요? 과제는 과제는 19일, 예, 수업 19일 수업 전까지 그렇게 전까지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되고 오늘의 오늘의 핵심 요약 핵심 다시 요약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핵심 핵심 요약, 요약 아까 아까 제가 강의 제가 강의 슬라이드 슬라이드 드렸잖아요. 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뒤에. 있는데 뒤에 거기 거기 과제가 안 과제가 안 나온다고요? 나온다고요? 그럼 맨 그럼 맨 뒷장이 그 뒷장이 그 내용 내용 아닌가요? 아닌가요? 파일이 파일이 깨져서요? 깨져서 다른 분도 다른 분도 깨지셨나? 깨지셨나? 첫 번째 먼저 올려주신 파일에 올려주신 문제 파일에 문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운받아 다운받아 보세요. 보세요. PPTX를 PPTX를 PDF로 PDF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건 이건 PPTX예요. PPTX예요.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열어보셔야 돼요. 열어보셔야 돼요. 한 한 쇼라든가 이런 쇼라든가 걸로 이런 이제 걸로 이제 열어야 열어야 보이죠. 보이죠. 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파일은 이제 좀 파일은 이제 좀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같은데. 같은데. 예. 예.
굿노트 같은 데서 그 PDF로 바꿔달라고 해서 파일 전환하면 깨끗하게 잘 풀릴 겁니다. 자, 질문하시죠. 이선호 선생님, 질문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가 안 되나요? 마이크가 없어요. 위에 질문 써놨는데. 무슨 질문을 하시지, 왜? 영상 분석은 클로드가 제일 잘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얘가 잘 하는 것 같고. 저의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제미나이에도 한번 분석 보고서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챗GPT한테도 똑같은 소스를 주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봐라고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편견일 수 있으니까 저는 해보니까 클로드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로드에다가 질문을 하고 거의 클로드로만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킬까지 장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고 물론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그 스킬과 비슷한 거를 장착할 수 있어요. API라고 해서 스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장착하면 그거에 최적화돼서 이제 답변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글로 뭔가를 작성해 주는 거는 클로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다음에 스킬 내용을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거랑 스킬로 만들어서 작성하는 거랑 결과가 다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사전에 학습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거랑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인터넷 바다에서 가져오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그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게 그 안에서만 이제 대답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스킬 장착할 때 하고 안 장착할 때 하고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 스킬 장착한 데 아시죠? 그 왼쪽 하단에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면 기능 들어가서 스킬 장착하잖아요. 거기 가면 스킬이 장착되어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걸 꺼가지고 한번 영상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걸 켰을 때와 껐을 때,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켰을 때와 껐을 때 답변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스킬을 켰을 때가 훨씬 잘 만듭니다. 훨씬. 그래서 그거는 다른 AI로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미나이에서도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뭐 저기서도 노트북 LM 같은 데 들어가면 유튜브 영상을 바로바로 링크할 수 있잖아요. 뭐 몇 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단 그 내용 분석을 요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클로드로 와서 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영상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이제 찾아요. 근데 조만간 이것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긴 것들은 탑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가 1시간, 2시간짜리도 있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한 4분 정도 되는 것도 그 탑재를 하려니까 너무 무겁다고 파일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파일 용량을 줄여서 탑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얘가 압축된 상태를 풀어서 자기가 이렇게 또 초단위로 분단.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초단위, 분단위, 프레임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내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요. 전체적인 요약이 아니라 아니라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얘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그 영상 같은 거 분석 보고서를 만들 때는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들다 보면 그때 막 작성 당시에 이게 생각났다가 다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킬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빼진 부분이라든가 스킬도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1부터 5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 스킬 만들 때 당시에는 3까지밖에 생각 안 나서 스킬을 일단 만들어서 장착을 했는데 4, 5가 빠졌네? 그러면 4, 5를 추가해서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목의 그 스킬을 다시 장착을 하려고 하면 이 파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얘가 물어요. 새로 만든 그 뉴 버전의 스킬이니까 바꿔 라고 하면 얘가 그걸로 바꿔요. 대체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 안 했던 우리 뭐 배울 점 뭐 그런 것들을 뭐 추가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우리 그 전에 장착했던 스킬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건 무슨 의미죠? 스킬 업그레이드를 보여달라고요? 스킬 만드는 거를? 잠깐만요, 봅시다. 스킬 만드는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최근에 스킬 만든 게 있었는데 어디가 있나?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스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스킬을 옛날에 이제 그 전문 엔지니어들이 그 코딩을 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딩 공부를 안 해도 스킬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생성기라고 하는 스킬을 장착하셨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프롬프트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시나리오 기획안 생성기 스킬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스킬 크리에이터 베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가 막 대답을 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확인 좀 해주세요. 무엇을 할지. 그래서 물어요. 그래서 대상 유형이 뭔지, 이 스킬에서 다루어야 될 영상 형식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획안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하나요? 물어요. 그 다음에 333 법칙을 적용할까요? 또 묻고, 특별히 자주 사용하시는 기획안 템플릿은 어떤 건지 양식이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라고 얘가 요구를 해. 요 4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거 첨부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답변을 내가 해줬어. 1번에 대상 영상, AI 생성 제작한, 그리고 실사를 포함한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다룰 거다. 기획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요? 해가지고 기획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SMCRE로 분석 내용을 만들어라.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이 모두 기획 의도, 타겟 오디언스, 촬영 계획, 예산, 스토리보드, 개요 이런 거 다 포함해라 라고 했어요. 333 법칙은 333 법칙하고 만연체 스타일 여기 있잖아요. 333 법칙과 만연체 스타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템플릿은 요 내용이다. 얘가 프롬프트를 받아들고 또 막 대답했어요. 그래서 기획안 스킬을 완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만들어서 시나리오 플래너라고 하는 스킬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보내드렸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킬을 만들어서 오케이 하면 이거 내 스킬에 복사하면 여기에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기능에 들어가서 내려서 스킬 플러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 과정이 생략이 돼요. 어디가 버렸냐 또. 시나리오 생성기 스킬. 쭉 만들었죠? 내 스킬에 복사 딱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 가서 탑재가 되고요. 스킬 활성화가 탁 켜져요. 내가 만든 스킬은 바로 자동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 된 거를 그분한테 보내주면 돼요. 자, 아까 프레젠테이션 PPT는 어떻게 만드냐 궁금하시죠? 여기 있어요. 좋아, 이번에는 다음 작성한 내용을 참고해서 강사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생성기 스킬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 하나를 첨부했고요. 이 파일이 그 내용이에요. 붙여놓은 20강 전통적인 영상 제작 실무 20강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작할 건데 1강부터 쭉 있죠. 1강에는 디지털 영상 시대의 이해와 영상 언어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1시간 분량짜리를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받아보신 1강이 이 내용이고요. 요게 2강이고요. 요건 우리 생략했죠. 플랫폼 분석이라. 이게 3강 콘텐츠 유형 배웠고 오늘 4강 자료조사 방법론 이거 배웠어요. 다음 5강이 구성한 시나리오 만드는. 이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라. 20강까지 이거 다 내용 이제 했죠? 20강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서 그 스킬 만들어달라, PPTX 만드는 스킬을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강사용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생성기 스킬이 만들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요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내 스킬에 복사 딱 눌렀더니 지금 제 파일에는 그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 스킬을 다른 분에게 주겠다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드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 이것도 만들어서 드렸죠. 이번에는 시나리오와 기획안을 만든 이후에 작성하게 될 영상 구성 생성기 스킬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구성에는 카메라 렌즈, 앵글, 프레임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넣고 카메라 위치는 아이 레벨인지 로우 앵글인지 하이 앵글인지 넣고 카메라 워킹에는 줌인지 팬인지 틸트인지 이거 다 넣고 무빙도 넣고 그 다음에 오디오는 현장 비즈를 포함해서 OST, BGM 이거 다 넣고 그 다음에 양식은 여기 첨부한 요 양식을 참고해서 이제 만들어라 해가지고 쭉 했더니 스킬을 만들었어요. 스킬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막 생각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10분에서 긴 것들은 한 2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킬이 만들어진 거를 비디오 컴포지션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요거를 제 스킬에도 이제 장착을 했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 받아서 장착하세요라고 했죠. 근데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했어요. 이게. 특히 촬영 시에 고려할 요소로 인물샷이나 대화 장면은 실제 대사 포인트에 줄 경우 가급적 프레임 사이즈는 비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 바스트를 중심으로 해라. 공간이나 화면 전환 이런 거를 할 때는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라. 인터뷰 장면에는 가급적이면 타이트 샷을 중심으로 해라. 뭐 공간이나 인서트 샷의 개념일 때는 풀샷, 롱샷 개념을 사용한다. 이걸 추가로 반영해서 스킬의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우리 영상 구성한 스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추가하고 싶으면 계속 추가하면 돼요. 아주 마음에 든다. 이제 또 한 가지 추가할 거 만들다 보면 계속 생각나죠. 컨텐츠를 하면서 이제 그 신별로 카테고리별로 작성하게 될 생성형 AI 프롬프트도 아예 뭐 넣어서 만들어라 하는 걸 여기다가 추가로 한 거예요. 생성형 AI 프롬프트는 BO 3.1을 기준으로 하라. 그 다음에 여기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클링 프롬프트도 작성해라. 카메라 워킹이나 무빙을 할 때는 힉스필드 프롬프트도 작성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가한 거예요. 오디오는 대사를 할 때는 타입캐스트용, 그다음 BG나 BGM은 수노 AI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얘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구성 안에 스킬이 요청사항 모두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스킬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어떤 새로운 스킬도 또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레포트에 최적화된 스킬을 만든다. 그러면 레포트를 만들 때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레포트 과제명 이렇게 나온 파일들을 보면 과제 시에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부터 만들어낼 과제 작성법 말씀드렸죠. 주의사항부터 먼저 해야 된댔죠. 과제 지시사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제명 분석하고 이런 절차들을 이제 밟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넣어서 스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방송대 과제를 작성하는 최적의 스킬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저 스킬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잘못 만들면 과제 엉뚱 과제가 엉뚱하게 만들어지겠죠. 왜냐? 얘는 거기에 압축돼서 거기에 한정돼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킬을 잘못 만들어냈다 그러면 답변도 당연히 잘못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킬은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그 오다를 줘야 그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만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킬 내용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좋은 강의안과 내용이 나오는, 당연하죠. 그리고 정확해야 정확한 이게 만들어지겠죠. 예, 입력 소스가 부정확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물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저거 드릴까요? 그 PPTX 스킬?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PPTX 만드는 스킬, 뭐,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 생성하는 스킬입니다. 다운받아서 장착하시는 법은 알죠? 왼쪽 하단에 들어가서 누르고 설정 들어가서 설정에서 기능 누르고 들어가서 스킬 플러스 거기에다가 파일 갖다 놓으면 장착이 됩니다. 그럼 PPT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장착이 되면 뭐가 되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슬라이드 10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슬라이드 구성을 해줘. 그러면 슬라이드 구성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싹 복사해가지고 요 스킬 장착된 그 클로드 프롬프트 입력란에 슬라이드 구성안 1번부터 10번까지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탁 만들어. 뭐 클로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10장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슬라이드 구성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쫙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오케이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줘 그러면 아까처럼 PPTX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못했어요, 클로드는. 근데 그 스킬 장착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 PPT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얘가 못했거든요. 그 PPTX를 만들질 못했어. 그냥 그 슬라이드 내용은 만들어주는데 슬라이드를 직접 PPTX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스킬이 장착이 된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얘가 이제 직접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쩌면 쟤처럼 똑같이 그냥 검정 화면에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디자인을 좀 바꿔 달라든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바탕 화면은 하얗게 뭐 이제 뭐 글씨는 바꿔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력해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하시죠? 오늘 내용은 좀 어떤가요? 별론가요? 유튜브 라이브러리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쓸 때만 무료인가요? 아니요, 그 음원은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무료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창작물 음악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저작권 문제가 많아지니까 야 우리는 그냥 무료로 나눠서 쓰자 그런 이제 음악들이 있어서 연주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 많고요.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썼는데 그 음악이 저작권자한테 수익이 연결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가버린다. 유튜브 정책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원저작자한테 네가 지금까지 번 돈 다 토해. 그 토해낸 돈을 유튜브하고 그 원저작자하고 나눠 먹기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 유튜브 정책은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때때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유튜브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미나이나 제미나이의 그 유튜브가 구글 거죠? 제미나이나 클로드에다가 최신 그 유튜브 정책을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쫙 해도 이제 그런 서머리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올려서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음원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얘가 또 대답해 줘. 얘를 비서처럼 옆에 곁에 두고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같은 걸 막 쓰잖아요. 시나리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어떤 대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유명한 뭐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였어. 근데 얘가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베껴서 썼어. 그럼 나중에 그 원제작자가 이거 내 드라마에서 썼던 대사인데 왜 네가 써? 책임져.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클로드에서 뱉은 것을 오케이 해가지고 덥석 받으면 안 된다. 이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고스란히 파일로 받아서 제미나이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야, 요거 문제 없어? 확인해줘. 그 다음에 publicity 같은 데도 가서 집어넣고, 야, 요거 문제 없는가 확인해줘. 검증해줘. 이렇게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도 문제 소지가 발생될걸요. 이게 지금은 영상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생성형 AI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쇼츠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태클을 걸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거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영상인데 왜 갖다 베껴서 썼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네 거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네 거를 갖다가 베꼈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디어 세상이 될수록 그런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인 투쟁, 소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의 소지를 피하려고 하면 오늘 배우셨던 교차 검증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세계의 AI가 다 문제 없어라고 하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믿고 그냥 덥석 닫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 나중에 이거 내 거 베꼈어. 안 베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저번에 코카콜라 기획안도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소재를 쓰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 같은 이제 제품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아까 그때 우리 그 이제 검증하면서 하나씩 봤잖아요. 뜨거운 여름 도시 아스팔트 땀이 흘러내린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그 아이스가 된 병을 꺼낸다, 벌컥벌컥 마신다. 기억한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썼다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리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아마추어들이 도태돼서 나가는 아마 그 제1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추어를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이거 내 영상 갖다가 썼다, 내 음악 갖다가 썼다라고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죠. 저작권 시비 걸면 돼요. 너 잘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베꼈어? 내 거에서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태클 걸 수 있죠. 그 뭐죠?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파파라치. 파파라치처럼 유튜브들만 공격해 가는 악당들이 빌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유진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뭔가 시나리오도 쓰고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막 해서 올렸는데 이제 박유진 선생님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올라오나 두고 보자. 두고 보다가 막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확인해서 그런 데다가 레카드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돈 좀 버네? 잘 나가네? 이러면 태클 걸기 시작하죠. 뭐 얼마 전에 찌양도 그렇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쟤는 누구한테 베꼈다? 뭐 쟤는 뭐 해서 뭐 한 것 같더라? 카더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유튜브 애들에서 막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쉬운 노릇은 아니에요. 그 찌양도 결국 법정까지 갔다 왔잖아요. 국회 청문회도 서고. 그 정말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잘 나간다 그러면 시비를 걸어 그렇게. 그러니까 매스컴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결국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나 혼자 산다의 출연진 싹 박살난 거 아시죠? 박나래가 터지니까 박나래 옆에 있던 그 누구야? 걔도 터지죠? 또 그 옆에 있던 전현무까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방송 채널 돌릴 때마다 그 잘 나갔던 백종원이 방송가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냥 자기만 사라지면 좋은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어, 더본코리아 주식이 꼰두박질 치잖아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잘 나가던 쿠팡 태클 걸리잖아요.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뭐 소송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도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은 토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탈. 기획도 잘해야 되고 촬영도 잘해야 되고 AI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가, 마케터 이거 다 잘해야 되는데 이제 법률가도 돼야 돼. 법률. 이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나중에 내가 만든 문제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태클이 들어올 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죠. 예, 김경식 선생님 고맙습니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면 될수록 나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대상자는 점점 많아진다. 돈 안 벌리면 관심도 없어. 그래서 뭐 한 편 올리고 독자 수가 조금 늘었다. 뭐 조회수가 뭐 아직도 뭐 500, 뭐 1000 요구해서 헤맨다. 뭐 그러면 태클 안 들어와요. 근데 올렸는데 막 100만 터지고 1000만 터졌다. 이러면 뭐지 해가지고 달려드는 레카들이 있단 말이죠. 이 레카드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법적인 테크닉 이런 것도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문 변호사를 옆에 하나 두셔야지. 이 변호사들이 이제 그 유튜브하고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이 저작권 법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들이 많죠.
더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를 가졌다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인 영상 콘텐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보장 같은 것들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협회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 협회 어떤 차원에서 이런 렉카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협회 차원에서 법률적인 대응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협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갖다 쓰는 거를 차단해 버리면 얘네들은 뭐 기획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유튜브로서의 생활이 금방 끝나요.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걸러내는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튜브라는 게 국내에서는 그렇겠죠. 이런 협회 차원에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추어는 껴들어오기가 힘들 거고, 물론 그 아마추어들이 그냥 한두 편 만들어서 재미삼아 올려보는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수익 사업으로서 뭐 전문적으로 뭐 근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조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어떤 자격증 같은 것들이 그 필요한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협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대응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누군가에서는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과거에 복덕방이라는 거 아세요? 복덕방? 박유진 선생님은 복덕방 알아요? 알아요?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장기 두고 그렇게 뭐 고스톱 치고 그 복덕방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뭘로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들만 이런 이제 중개라든가 이런 거 수수료를 받게끔 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사단법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게 만들어졌죠. 이 동네에 있던 복덕방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복덕방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결국 뭐야? 사단법인체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 자격증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추어들이 유튜브에 막 영상 올리고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추어는 유튜브에 업로드 못합니다라고 만들 수도 있죠. 그다음 취미 삼아, 그다음에 어떤 그 재미 삼아 한두 편 이렇게 올리는 건 되지만 수익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그 이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경제 논리거든요. 경제 논리.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독점은 나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게 독점이에요. 과점은 나와 비슷한 사람만 하겠다라는 게 과점이에요.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뭐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만 영상을 만들게 하자라고 하면 독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 어때요? 많은 사람이 핸드폰 사업할 수 있어요? 몇, 몇 개밖에 안 되죠. SK, 그 다음에 LG, LGU 플러스, KT, 이 세 개밖에 못 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나눠먹기에 하겠다 하는 게 과점이에요. 이 과점 시장이에요. 과점 시장이면 얘네들이 짬짬이 짜가지고 야 우리 기본요금 10만 원부터 하자. 짜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 쓰려면 10만 원 기본요금 줘야 돼요. 사용량에 따라 계속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과점 시장이 되면 정부의 정부의 어떤 것들이 그 개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본요금 단가를 낮춰라. 니들 사업 취소해버리기 전에 빨리 낮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요금 통제, 그다음에 뭐 핸드폰 보조금 통제,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 이선화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으시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 크리에이터 시장도 결국은 누군가에서 독점 시장을 만들거나 과점 시장을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광선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겨가게 되면 자격증 제도도 어려워지고 지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시험 엄청나게 어려워요. 거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법무사, 변호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니 그걸 따겠냐고 그걸 못 따죠. 그 점점 자격증이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막 제한하기 위해서 그 자격 제도 같은 것들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뒤에 가서 따겠다라고 하면 못 따요. 어려워져서. 실습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발급된 자격증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뒤에 저희는 지금 1기라고 했잖아요. 한 50기 정도 되면 생성형 AI 뭐 일관성 똑바로 못 만들고 카메라 워킹 똑바로 뭐 해서 못 만들고 프레임 사이즈 제대로 안 만들고 다 탈락시켜 버립니다. 어디에서? 실습에서.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보통 국가 자격증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1차는 필기에서는 쉽게 통과하게 뭐 책 한 권 보면 뭐 패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2기 때는 2차 때는 그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 생성형 AI 가지고 뭐 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시오.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기획서 작성부터 이제 쭉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영상 제작 실무에서 가르쳤던 프레임 사이즈도 제대로 안 지키고 카메라 워킹도 엉망이고 일관성 유지도 안 되고 다 탈락이죠 뭐. 그러면 2차 붙기가 쉽겠어요? 엄청 어렵겠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앞에 1기부터 50기까지 49기까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먼저 보호해줘야 돼. 일을 할 수 있게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이런 협회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도 어렵게 만들고 실기는 더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함부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끔 진짜 뒤에 가면 갈수록 테크닉 뛰어나신 분들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국가고시가 또 될 거예요. 이것도. 야, 그때 배울 걸. 1년 전에만 땄어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시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좌충우돌 배우고 있지만 지금 배워 두시고 열심히 또 실습도 하고 실무에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마 일찍 배우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매번 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그냥 간혹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오늘은 하타누카님이 안 오셨는데 오늘 하타누카님은 지금 오늘 강의했던 이 내용을 배우지 못하셔서 기획안과 구성안을 만드는데 자료조사 요 부분은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를 못 배우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잘 안 되네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하시는데 뭐 못하니까. 그래서 연속되는 이런 강의들이 하루 빠지면
어, 엄청 이렇게 건너뛰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진도를 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오늘은 별론데 강의가 뭐 별로 들을 거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강의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빠지지 마시고 또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것도 PPT도 그분들은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만 이제 드리니까 누가 따로 주지 않는 이상 그 이제 못 받으시니까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아니라고 했죠. 클로드가 만든 슬라이드라고. 그래서 얘가 만들었는데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얘가 만들어준 걸 내가 강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과히 어렵지 않게 그렇게 얘가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이제 찝어가지고 그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강까지 얘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강의하는 20강까지 일단 다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내가 수정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제 빼고 주고받고 좀 그러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짝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고 다음 강의에도 이제 뭐 추가되고 빼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다른 분 뭐 질문 하시죠? 장윤구 선생님 오늘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자료 좀 다시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박일숙 선생님 질문하려니까 가신다고 하시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취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취재.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레이션 이런 거 구성할 때 어떻게 이제 대본을 쓸 것인가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안에 어떤 뭔가를 넣을 때,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때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서 내 콘텐츠가 부실하지 않게,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게 정확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분은 나가셨고 취지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설명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고 강영구 선생님은 뭐 이제 따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그 과제 내드렸던 그 영상 분석 보고서 그거를 이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어,
제가 이제 검토를 좀 해보고 할게요. 그, 제출하는 과제가 예, 지금 슬라이드 13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심층 예, 리서치 시스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제출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번에 인터뷰 대상자 후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기획안이 드라마나 이런 그 픽션 이제 중에 그런 쪽일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가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것도 뭔가 그 드라마 예를 들어서 쇼 드라마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드라마 내용하고 관련된 누군가를 찾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인터뷰가 필요할까요? 그 인터뷰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CF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드라마에는 뭐 배우 섭외할 때 인터뷰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큐나 뭐 광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고를 때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지난번 기획안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이 4번 항목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음.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서 작성하시면 어쨌든 장르 특성에 맞게끔 이제 그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클로드가 아마 그 기획안을 뭐 주고 영상 분석 보고서 만들라 또 요런 내용을 추가해줘라고 하면 걔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서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빼졌는지 아니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배우는 거죠. 예,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시고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내가 기획안을 그 분석 보고서로 해서 만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런 거를 이제 그 한번 그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낸 과정이니까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단편은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단편 무슨 단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설. 아, 소설 글쓰기에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단편은 분량 없습니다. 페이지 한 장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소 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소설도 있어요. 한 문장으로. 문장 하나가 소설이 끝이야. 그런 소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짧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단편이라고 그러면 보통 원고지로 계산하면 50에서 100매 사이, 100장 정도 사이를 이게 단편으로 이제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0장에서 500장 정도가 그 다음에 그 중편, 500장 이상 가면 장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A4로 그 10포인트로 계산을 하면 A4 한 장이 원고지 4매 정도가 돼요. 4장. 그거 감안하면 뭐 10장 정도 저기 뭐야 단편을 쓴다 그러면 A4 2장 반, 10포인트로 꽉 채웠을 때 2장 반 정도 되면 단편의 최소 뭐 규격이 되겠죠. 근데 한 50편 정도 쓴다 그러면 A4로 계산했을 때 15매, 13, 4매 정도 되면 단편 소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소설로는 그렇습니다. 네, 소설도 써보시고, 뭐, 시나리오도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30분짜리 드라마 대본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10분짜리로 만들어줘.
그래도 얘가 뭐야 서분결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축했을 때와 얘가 이제 좀 장편으로 늘렸을 때와 그 사이사이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빼지는지 어떻게 압축하는지 이런 것들도 그 출력물을 결과물을 보시면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그 많이 필요한 스킬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5분짜리로 원하는지 1분짜리로 원하는지 그러면 5분 내용을 1분짜리로 압축할 수도 있어야 되고 1분으로 작성된 거를 10분, 1시간짜리로 늘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AI가 하는 거지만 그거를 컨펌하는 거는 창작자, 제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연결 라인이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고 오케이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고 스토리 라인이 전개되는 걸 봤는데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어디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또 해야 되죠. 고전해도 되죠. 번역 소설 해도 되고.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그건 이제 한번 해보시고 창작도 그 겨울나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기획안을 만들어 보고 기획안 제반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영상 분석 보고서 이제 작성해 보고 그 결과물 나온 걸 가지고 뭔가 부실하다 그러면 추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겠죠. 뭔가를 더 넣어서 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만들어 주니까 그 만족한 결과물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얘하고 그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작업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내 창작물이 됩니다. 내 결과물이 돼요. AI가 작성했지만 내 것이 돼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면 70%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획 단계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을 왜 70%까지 드리겠어요? 이게 계속 피드백, 교정, 추가, 반복, 삭제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70%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오케이, 최종 오케이 나면 그 다음에 뭐 가서 찍고 편집하는 건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프롬프트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생성형 AI 가지고 만드는 거 금방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 피드백 이게 되니까. 그리고 AI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AI가 만든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준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러면 어딘가는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제 뜯어 고칠 때 어느 부분을 뜯어 고칠 거냐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 장면은 풀샷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풀샷보다 바스트샷이 더 좋겠는데 이 개입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간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기계니까. 그러면 바스트샷용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개입이 계속 들어가요. 나의 개입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물은 나의 창작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AI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내용이 되고 그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들은 그걸 다 생략하죠. 얘가 만들어주니까 일단 오케이 해가지고 다 봤죠. 예, 그게 다르다라고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크리스마스 보내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 선생님 이제 녹화 끝내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릴라들이. 수고 많으십니다.